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한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질렀는데 의외로 잘 풀린 적은요? 오늘은 바로 그 과감함, 대담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권력의 작동 원리를 다룬 아주 유명한 책 있잖아요. 거기서 뽑아낸 내용인데요. 바로 제28법칙, 대담하게 행동하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법칙이 왜 그렇게 강력한 심리적 무기인지 또 전략인지 그 핵심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용감해져라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대담함이 가진 구체적인 효과 또 전략적인 가치 이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용기 문제 이런 걸 넘어서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그 힘이 오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통찰을 주는 법칙입니다. 왜 어설프게 망설이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왜 대담함이 힘을 발휘하는지 그 근본적인 심리 기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칙 시작부터가 좀 세게 나가더라고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말라.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까요? 그게 리더나 아니면 좀 중심에 있는 사람이 망설이는 모습 있잖아요. 그 의심이나 주저함, 이게 주변으로 쉽게 퍼진다는 거죠. 전염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결국 팀 전체의 어떤 추진력, 실행력을 갉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심함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단순히 그냥 소극적인 태도, 이걸 넘어서는 거죠. 소심함 자체가 상대방한테는 공격해도 괜찮겠다. 이런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경고죠. 자료에서도 나오는데 대담하게 행동하다가 실수하는 거. 이건 오히려 더 큰 대담함으로 만회할 기회라도 있대요. 근데 소심함 그 자체는요. 누구에게도 존경이나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좀 무시당하기 쉽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경멸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려면 망설이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나가라. 실수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수습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이 대담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상대방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 한 5가지 심리적 효과를 얘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5가지 효과가 이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담할수록 거짓말조차 더 잘 통한다는 겁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솔직히 이거 보고 좀 뜨끔했어요. 뭐지? 거짓말도 당당하게 하라는 건가 싶어서요. 하하,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죠. 근데 핵심은요. 그 대담한 행동이나 주장이 뭐랄까 그 자체로 하나의 후광 효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좀 결점이 있거나 논리적으로 약간 비약이 있어도 그걸 가려준다는 거죠. 실제로 그 노련한 사기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 돼요. 어설픈 작은 거짓말보다는 아주 대담하고 스케일 큰 거짓말. 이게 오히려 사람들 의심을 피하고 설득력을 얻는다는 걸요. 행동의 대담함 자체가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인다. 약간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세부적인 검증이나 의심 이런 걸 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재밌는데 달을 요구하면 의외로 쉽게 얻을 수도 있다. 딱 이런 거죠. 허허, 재밌네요. 상대방의 판단 기준 자체를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효과는 뭔가요? 두 번째는 사자는 주저하는 먹잇감을 노린다는 비유로 설명돼요. 이게 뭐냐면 사람한테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이나 불안감 이런 걸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육감 같은 거죠. 그래서 첫 만남이나 협상 초반에 머뭇거리거나 좀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요. 상대방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 약점을 파고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이 사람 좀 만만하네? 이렇게 인식되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을 그냥 확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경고입니다, 이것도. 무섭네요. 세 번째 효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것 같던데요. 대담함이 상대에게 두려움을 심고 그 두려움이 권위를 만든다? 맞습니다. 대담한 행동, 특히 좀 예측 불가능하고 갑작스러운 행동은요. 그 사람의 실제 능력 이상으로 더 크고 강력하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죠. 그리고 저 사람은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 네, 이렇게 한번 두려움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한 경험, 이게 일종의 선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만남부터는 상대를 좀 방어적으로 만들고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권위의 기반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관계의 틀 자체를 재설정하는 거군요. 네 번째는 망설임 그 자체를 공격하는 효과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대담함은 망설임이라는 심리적 간격을 파괴한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제안이나 상황에 딱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잠시 멈추잖아요.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간격을 갖게 되죠. 그쵸. 바로 결정하기 어렵죠. 네. 그런데 대담한 행동은 그 특유의 속도, 그리고 에너지로 이 생각할 틈, 의심할 틈 자체를 주지 않고 그냥 상황을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그냥 따라오게 만드는 효과랄까요? 특히 유혹이나 설득의 상황에서는 주저하는 모습, 이게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효과는 존재감에 대한 거였죠. 네, 맞아요. 대담함은 당신의 군중 속에서 돋보이게 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직접적인 효과일 수도 있겠네요. 소심하고 그냥 평범한 행동은 아무도 주목 안 하잖아요. 그냥 배경 속으로 사라지죠. 그런데 대담한 행동은 좋든 싫든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목, 이게 바로 권력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아, 주목받는 것 자체가 힘이다. 그렇죠. 사람들은 대담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거든요. 다음엔 또 뭘 할까 기대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게 되죠. 그 존재감 자체가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효과를 쭉 들어보니까 와, 이게 진짜 단순히 용감해져라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군요. 상대방의 심리를 읽고 때로는 좀 조작하면서 관계 역학 자체를 바꾸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따로따로 작용한다기보다는요. 서로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결국 대담함이라는 건 현실을 재구성하는 능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신의 실제 능력이나 의도가 어떻든 간에요. 대담한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식 그리고 반응 자체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두려움까지 관리하는 기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다행히 자료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러시아의 이반 사세, 그 이반 뇌제라고 불리는 사람이요. 어린 시절에는 오히려 소심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랬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자신에게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강력한 귀족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보란 듯이 그 귀족 세력의 지도자를 체포해서 처형해버립니다. 헉, 갑자기요? 네. 이 예측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잔혹하기까지 한 이 대담한 행동 하나로요. 순식간에 귀족들의 길을 팍 꺾어버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보통 협상이나 타협, 이런 건 상대에게 반격할 빌미나 시간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압도적인 대담함은 상대가 발 디딜 땅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그 이반 사세의 행동은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닌가요? 그게 정말 대담함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잔인함인지 그 경계가 좀 애매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법칙을 다룰 때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반 사세의 경우는 분명히 잔인함의 영역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행동의 효과입니다.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대담함 혹은 잔인함이 어떻게 상대방의 심리를 무너뜨리고 권력 구조를 바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이 책 자체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도덕적 판단은 잠시 미뤄두고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분석하려는 거죠. 대담함과 무모함, 잔인함의 경계는 사실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법칙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는 피에트로 아레티노라는 사람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작가인데 출신이 아주 미천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이었고 한때는 하인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당시 교황을 포함해서 최고 권력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익명의 글을 써서 퍼뜨렸어요. 대담하게도요. 와,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명성을 얻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권력자들조차 그의 펜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사례는 뭘 보여주냐면 공격 대상이 높고
그 공격이 대담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심지어 존경까지 얻게 될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네요. 콜럼버스 사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스페인 왕실에 항해 자금 요청하면서 그냥 돈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대양의 대제독이라는 어마어마한 직함을 요구했잖아요. 맞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였을 거예요. 신대륙 발견이라는 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런 파격적인 지위까지 달라니. 하지만 콜럼버스는 절대 자신의 요구 수준을 낮추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그 직함을 얻어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설정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대담함. 이게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듣고 보니까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경우를 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요청할 때는 잘 안 되던 일이요. 오히려 좀 배짱 좋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게 그렇게 요구했을 때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게 심지어 사기꾼들의 사례에서도 드러나요. 예를 들어 빅토 러스티그라는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 에펠탑을 고철로 팔겠다고 여러 고철상에게 접근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그 유명한 에펠탑 사기 사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상인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의심했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러스티그가 아주 태연하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뇌물을 요구하자 오히려 상인들이 안심했다는 겁니다. 네, 뇌물을 요구했는데 안심했다고요? 네. 아, 이 사람 진짜 부패한 관리가 맞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의 사기극을 진짜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대담한 거짓말과 행동이 역설적으로 신뢰를 얻는 정말 기막힌 심리적 반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와, 진짜 대담함이 현실 인식 자체를 왜곡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네요. 이쯤 되니까 이 28법칙이 책에 나오는 다른 법칙들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다른 법칙들의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할까요? 물론입니다. 이 대담함은 그냥 혼자 쓰이는 존술이 아니에요. 다른 권력 전략들을 증폭시키는 일종의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6법칙, 무슨 수를 써서든 관심을 끌어라. 이거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대담함은 단순히 그냥 주목을 끄는 걸 넘어서요. 그 주목을 통해서 이 사람 뭔가 다르다, 힘이 있다는 평판, 제5법칙을 아주 즉각적으로 만들어내는 연료가 되는 거죠. 소심함이 당신을 그냥 배경 속으로 스르륵 사라지게 만든다면 대담함은 강제로 스포트라이트를 탁 켜는 것과 같아요. 아, 그렇군요. 관심을 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관심에 힘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하는 거네요. 또 다른 연결점은 없을까요? 기만이나 유혹 관련 법칙들하고도 시너지를 내죠. 예를 들면 제33법칙 각자의 약점을 찾아라나 제43법칙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라 같은 것들이요. 대담한 행동은 상대방의 상황을 좀 냉정하게 분석하거나 의심할 시간적, 심리적 여유 자체를 빼앗아버리거든요. 생각할 틈을 안 준다. 네. 그래서 상대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 이 대담함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속도와 충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이군요. 타이밍, 제35법칙과도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요.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요. 정확합니다. 타이밍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기회를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롱타임과 결정적인 순간에 과감하게 행동하는 실행의 시간, 엔타임. 주저함은 바로 이 실행의 시간을 놓치게 만들죠. 반면에 대담함은 지금이다. 기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을 때 망설임 없이 아주 맹렬하게 행동에 나서게 함으로써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게 돕습니다. 들어보니 대담함은 정말 다양한 권력 전략들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핵심 요소처럼 느껴지네요. 약간 엔진 오일 같다고 할까요? 다른 부품들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럼 항상 무슨 일이든 대담하게만 행동하면 만사 오케이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만능 열쇠는 아닐 텐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무모하거나 너무 공격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대담함은 전술적인 도구이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 원칙이 아니다. 이걸 과용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따릅니다. 계속해서 너무 대담하게만 행동하면 주변의 적을 너무 많이 만들 수 있고요. 예측 불가능성을 넘어서 잔인함이나 통제 불능의 광기로 비춰질 위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롤라 몬테즈라는 19세기 유럽 사교계를 뒤흔든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대담함으로 명성과 권력을 얻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대담함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해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아, 대담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통제가 중요하다.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대담함이 전략적인 사고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즉흥적인 용기가 아니라 잘 짜인 계획의 마지막 실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제29법칙 모든 계획은 끝을 생각하며 세워라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태평양을 최초로 발견한 유럽인으로 알려진 바스코 누네스 데 발보아. 이 사람 사례가 이걸 잘 보여줘요. 대담한 탐험으로 엄청난 업적을 세웠죠. 그런데 장기적인 정치 역학관계나 위험 요소들 이런 걸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담한 실행력만큼이나 치밀한 계획과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 바로 그거죠. 결국 계산된 대담함이 핵심입니다. 상황을 읽고 타이밍을 재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소심함이나 약한 모습을 연기하는 것. 이것 자체가 또 다른 대담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소심함을 연기한다고요? 네, 일부러 상대방을 방심시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별거 아니네 하고 생각하게 만든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대담함으로 상대의 허를 팍 찌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고도의 심리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대담함이 아직 부족하다면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개발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드러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정말 양날의 검과 같은 법칙이네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자, 오늘 우리는 로버트 그린의 제28법칙, 대담하게 행동하라를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망설임이 왜 위험한지, 또 대담함이 어떤 심리적 효과들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도 봤고요. 또 다른 법칙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담함을 사용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핵심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담함이 그냥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갈고 닦고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도구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도구가 그렇듯이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맥락을 읽고 타이밍을 맞추고 또 다른 전략들과 잘 조율할 때 그 위력이 극대화될 겁니다. 무모함과 계산된 대담함, 그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결국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 법칙이 권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도 적용해볼 지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연봉 협상을 해야 하거나 혹은 그냥 누군가에게 좀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하는 그런 평범한 순간들. 그때 여러분의 약간의 망설임, 그걸 극복한 아주 작은 계산된 대담함, 이게 혹시 전체 결과를 확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소심함 때문에 아쉬움을 삼켰던 기억이 있으신지. 반대로 조금 불편하고 어색했더라도 용기를 내서 행동했을 때 예상외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은 없으신지요? 이게 결국 자신감과 오만함 사이의 그 미묘한 줄타기,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경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조절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